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SSL, TL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SSL은 SSL 3.0부터 TLS 1.0 기반으로 이름과 버저닝이 바뀌면서 SSL, TLS라고 부르는 요소의 이름은 같은 거다 생각하셔도 우리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TLS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보안 중에서도 네트워크 보안, 그중에 TCP/IP 상에서 운용하는 보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CP/I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HTTP나 뭐 FTP 같은 경우에도 보안적인 사항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TLS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HTTP의 요소들을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HTTP는 TLS를 거치면서 암호화 및 보안 사항을 TLS가 해주게 되고 그 내용을 다시 TCP/IP로 통신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이 상대방 또한 같은 TLS 영역을 써야지만 당연히 통신이 가능하게 되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안에 있는 이 TLS라는 것이 보안적인 영역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보안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 뒤에는 이렇게 HTTPS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TLS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안을 구성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양자 간에 통신을 하게 될 텐데 이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갈취하고 싶은 제3자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제3자가 데이터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읽지 못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둘만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여기 이 제3자가 혹여나 데이터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된다면 이 둘만 볼 수 있다면 이 데이터는 안전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이 데이터는 여기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데이터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배달 사고가 나서 아니면 자기가 B라고 속여서 이 데이터를 갖고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 데이터가 B에게 갔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B는 진짜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B인가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상이든 어디든 특정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갖고 가서 못 읽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 데이터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곳,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TLS에서는 제3자가 데이터를 취득해도 해독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암호화를 사용해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말 전달돼야 되는 상대에게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디지털 서명을 이용한 인증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TLS에서 어떻게 이 암호화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과 TLS에서 이 디지털 서명을 이용한 인증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암호화인데요. 이 암호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TCP/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TLS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하는 층을 더 둬서 거기서 암호화를 담당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TLS에서 사용하는 암호화를 얘기할 때는 대칭키 암호화라는 게 있고요. 비대칭키 암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에서는 유명하게 AES 같은 것들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키를 쓸 때는 RSA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대칭키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A가 데이터를 B로 전달한다고 할 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게 되는데 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암호화를 대칭키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된 데이터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B는 받은 데이터를 대칭 키를 이용해서 복호하게 되면 A가 보냈던 데이터로 원복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대칭 키의 특징은 서로 간에 같은 키를 공유하게 되면 똑같은 키를 서로 공유하게 있게 되면 이 키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가 되긴 하는데 문제점은 이 키를 누군가 제3자가 취득하게 된다면 이 제3자 또한 A, B 사이의 데이터를 훔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밑에 설명하게 되는 비대칭 키보다는 컴퓨팅 자원을 적게 사용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 누구든 서로 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방법인 비대칭 키가 있는데요. 이 비대칭 키라고 하는 거는 A가 B와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비대칭 키를 A는 생성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키를 생성합니다. 키가 있고요. 두 개의 키를 생성했을 때 이 비대칭 키의 특징은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하나의 키로 암호화하게 되면 암호화하게 된 결과물은 데이터 다시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다시는 꼭 쌍이 되는 다른 키로만 복호화가 돼서 데이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키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하게 되면 다른 키로만이 복호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를 이용해서 A는 생성된 이 파란색 키를 이렇게 B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B는 A에게 키를 전달받게 되고요. 그래서 B는 A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데이터를 파란색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 데이터 다시를 만들고요. 이 데이터 다시를 A에게 전달하게 되면 A는 이 데이터 다시를 빨간색 키로 복화를 해서 B가 전달한 데이터를 이렇게 원본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칭키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냐면요. 다른 제3자가 A가 발행한 키를 가지고 가서 B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다시를 복화한다고 하더라도 복화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다시는 이 빨간색의 키로만 원복을 해야 원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가 자신이 만든 키 중에 빨간색 키를 잘 관리만 하고 도난당하지 않는다면 B가 전달하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의 대칭 키에서 키가 공개되거나 도난당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누구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자 하는 A, B 당사자 간에 하나의 키를 가지고 공유만 하면 되지만 비대칭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는 키를 두 개를 생성해서 하나는 개인 키, 프라이빗 키로 다른 하나는 공개 키, 퍼블릭 키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B가 A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을 때에는 B 또한 B의 개인 키와 B의 공개 키를 만들어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서로 간의 공개 키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B가 전달하고자 하는 B의 데이터는 A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A가 전달하고자 하는 A의 데이터는 B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통신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LS라고 하는 애들은 TCP/IP 상의 프로토콜 중간에 시큐어 레이어 동작하면서 사용하는 이렇게 데이터를 암호화를 담당하게 되고요. TLS를 사용할 때는 이 A와 B 통신하고자 하는 양단 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암호화 기법이 둘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상대가 통신의 상대방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play.com이라고 하는 서버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사이트가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곳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겠죠. 정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상대가 정말 그 상대인가 보장하는가를
TCP/IP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통신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 간에 무선 통신을 한다 그러면 상대가 정말 자신인지를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메시지를 해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처리한다는 말은 이러한 프로토콜로 단방향 암호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해시 처리를 하게 되면 특정 형태로 이 메시지가 변환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 SSH를 가지고 이 특정 메시지를 해시 처리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진위 여부는 이 해시 처리한 값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암호화 방식을 써서 암호화를 해보면 이 원본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서명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특정 메시지를 넣고요, 그리고 그 값을 해시합니다. 그러면 해시한다 그러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해시 값을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을 보통 서명이라고 하고요. 이 서명을 가지고 얘는 상대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메시지, 서명, 이 사람의 개인 키가 아닌 이 공개 키를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묶음을 전달받고요. 그러면 검증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이 서명을 공개 키로 복호하게 되면 여기서 해시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해시 값이 여기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메시지 또한 해시를 합니다. 이때 쓴 해시 값하고 이때 쓴 해시 값이 같다면 적어도 요 사람이 보낸 요 데이터는 얘가 보낸 거라고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디지털 서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인 거를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얘가 보낸 이 공개 키는 누구 거다? 얘 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디지털 서명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내부 안에 들어있는 공개 키, 이 사람의 공개 키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키를 교환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얘에서 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서명은 믿을 만한 디지털 서명이냐는 거죠. 이 디지털 서명 또한 위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서명이 과연 얘에서 온 디지털 서명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서명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디지털 서명을 이 사람께 맞다고 누군가가 보증해 준다면 우리는 좀 더 이 디지털 서명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보증받은 디지털 서명들을 우리는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서명을 인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공인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인된 인증기관에 내가 인증서를 발행하고 싶은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퍼블릭 키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공인된 인증기관은 이 퍼블릭 키가 정말 이 사람 것인지 확인을 한 후에 이 퍼블릭 키를 해시화 하고요. 이 해시된 결과를 이 인증기관의 키로 암호화를 해서 서명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받은 인증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퍼블릭 키가 있고요. 공인인증기관의 서명이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 정보, 기타 정보들을 가진 인증서를 만들어서 이 인증기관이 이 인증서는 이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관을
CA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CA 기관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나 어떤 것을 위해서 인증서를 발행받고 싶다고 한다면 인증기관에 발급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인증기관은 여러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서명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 회사로 서명된 인증서를 전달되게 할 겁니다. 여기에 이 서명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CA 기관의 퍼블릭 키 또한 필요하게 되고요. 이 퍼블릭 키 또한 CA 기관의 퍼블릭 키를 갖고 있는 인증서도 여러분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사이트나 어떤 곳에 인증서를 보시게 되면요. 인증서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인증서가 하나의 다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를 인증서 체인이라고 불리고요. 보통의 인증서 체인들은 최상위 CA 기관에서 만든 루트 서티피케이션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인증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루트 인증 기관이라고 하는 최상위 인증 기관이 그 모든 인증서들을 다 관리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인증 기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대행받고 관리가 되고 있는 인증 기관들이 또 있고요. 그 인증서들이 발행한 중간 인증서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최종 인증서가 하나의 체인으로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증서의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의 인증서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상위 기관의 공개키로 여러분들의 서명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복화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인터미디에이트 관련된 서명 또한 이 최상위 루트 기관의 공개키로 이 서명을 다시 복화해서 여기 이 인터미디에이트에 있는 퍼블릭 키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 중간 인증기관의 공개 키로 여러분들의 서명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TLS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는 핸드쉐이킹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헬로우를 요청하게 됩니다. 헬로우를 요청할 때 보면 클라이언트는 TLS 버전 뭐 아니면 자신이 지원하는 암호화 방식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랜덤 넘버 등 클라이언트 헬로라는 동작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헬로라는 것 또한 TLS 버전과 자기가 사용 가능한 암호화 방식들, 뭐 세션 아이디 여러 가지들의 정보들을 서버 헬로우 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서버의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서티피케이트 정보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서 믿을 수 있는 서버인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서버 헬로우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서버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클라이언트와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티피케이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불특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서티피케이트를 패스해서 이 옵션을 빠지게 되고요. 특정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서티피케이트 관련된 절차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TLS에 관련된 있는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나 아니면 사이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해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럴 때는 테스트 용도로 사설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설 인증서 만드는 방식과 그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SS를 사용해서 사설 인증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옆에 보이는 정리한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사설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증서를 인증해 줄 가설 인증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C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CA의 인증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RSA를 이용해서 대칭 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인증서에 사용하는 AES는 256 그리고 2048비트 형태의 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개인 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암호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키를 사용하기 위한 암호를 계속 쓰긴 할 건데 지금은 테스트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이 키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없애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만든 카설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진짜로 한다 그러면 인증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CSR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 이 CS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Certificate Sign Request라 그래서 우리가 인증기관에 인증을 요청할 때 그 요청서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정보를 넣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정보를 집어넣고요. 이 키는 저희가 인증서를 만들 때 사용할 키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의 인증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만드는 데는 여기 보듯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걸 해볼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넣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구글링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지금은 간략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인증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서는 서버에 사용할 인증서고요. 그래서 인증서 포맷인 X.509 형태로 만들 것이고 1년짜리 기간을 갖고 있는 인증서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CSR을 근거로 해서 이 CSR과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키는 이 키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CRT 포맷 형태의 인증서를 만들 수 있고 PM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인증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퀘스트 파일에 들어가 있던 CSR 파일에 들어가 있던 내용 반영하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들어갔던 부분도 반영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 쪽에 쓰기 위한 인증서를 생성을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 사용할 인증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 서티피케이트 파일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서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TLS 소켓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고로 만들었고요. 서버 쪽이고요. 그래서 서버를 동작시킬 때 필요한 이 키와 인증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핸드쉐이크상 클라이언트의 인증서까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인증서 내용도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증서하고 키 값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서버 쪽 인증서와 클라이언트 쪽 인증서를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증 관련된 부분이 설정된 컨피그레이션을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TLS 소켓을 생성하고 있고요. 물론 리슨 부분에서 클라이언트의 억셉트까지 넘어오는 이 사이에는 TLS 핸드쉐이킹이 다 마무리되어야지만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증을 다 거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면 고루틴 하나 사용해서 받은 메시지를 에코하는 서버입니다. 이쪽은 클라이언트고요. 똑같이 클라이언트 인증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 갖고 오고요. 그 부분을 세팅을 해줍니다. 서버 인증서 갖고 오게 되고 TLS 설정해 주고요. 예, 이 컨피그레이트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인증 관련된 부분을 설정을 하고요. 인증서 풀에 이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등록을 하고 TLS 소켓을 오픈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서버는 이렇게 동작을 하면 포트로 연결을 대기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면 헬로우 서버라고 하는, 이때 보시면 서버는 클라이언트 접속을 받게 되고요. 이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소스상에 구성되어 있는
TLS 관련된 인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인증이 다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TCP/IP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TLS와 그 관련된 인증 체계에 관련돼서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